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코 밑에가 다 허는 것 같은데. 뭔지 알지? 네, 뭐 어떻게 감기약은 그럼 지금 좀 받아오셨어요? 네.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약은 좀 받아왔는데 좀 차도가 있겠죠, 뭐.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병원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네. 내 앞에 한 20명 있더라고. 와,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또 한참 또 막 계속 맞아. 제가 옮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아무튼 어쩔 수 없지 뭐. 네. 맞다. 옆에는 김프로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때, 네. 딱 책님한테 물어봤는데, 쉬는 동안에 긴급 라이브 할 거 같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더라?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였나? 약간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거 뭐, 긴급 라이브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2번이나, 그렇죠. 도움을 2번이나 필요로 하게 돼서. 그리고 사실 떨어져서 긴급라이브 키는 것보단 그래도 올라갈 때 긴급라이브를 켜는 게 더 좋은데, 네. 다행히도 2번 다 올라가서 긴급라이브 켜게 됐다. 지금 제가 코도 여전히 막혀있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약간 발음이 꼬이거나 이런 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해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대응을 했고, 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뭐 뒤쪽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매매 전략이죠. 매매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이번에 딱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맨날은 아니지만 최근에 잘 안 보여드렸는데 포트폴리오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한 1,93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건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금 미중은 한 24.5% 정도.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18.7% 이런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현금화를 조금 했잖아. 현금이 이게 한 370만 원 정도, 380만 원인가? 네. 그런데 이제 한 90만 원 정도를 현금화 시켰고, 그다음 원래는 한 번 더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원래 한 500만 원 정도를 맞출 생각이었잖아. 그랬죠. 이 나머지 한 번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현금만 안 하겠지만, 네. 좀 앞으로 현금만 안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현금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이 25%가 안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많은 부분, 여전히 75% 이상은 코인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매매 전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얼마나 수익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보면은 2024년 1월에 기초자산이 시작한 금액이란 말이야. 네. 이게 1,760만 원 정도인데, 오늘 걸 비교해가지고 계산하니까 한 9%, 10% 정도 수익이더라고. 네. 이게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도 이미 이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 비트코인만 가져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꽤나 잘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하락할 걸 대비하면서도 수익률을 따라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반감기 전 하락 가능성을 좀 봤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 가능성을 봤던 건데,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한 요 근거들이 반감기 전에 하락이 있었고, 매번 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동상으로도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였잖아. 그랬죠. 해서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딱 조정을 받을 만한 딱 그런 자리였고,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전고점 테스트하는 거고, 이렇게 유력한 시나리오 2개로 봤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네. 반감기 전에 반감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반드시 지금일 가능성이 100%는 아니고. 그렇죠. 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반감기 전에 있었던 조정 자체가
이렇게 전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감기 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서 전고점에서 조정받을 경우의 수도 우리는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네. 근데 요거랑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 더 고려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올라간다. 그렇죠. 반감기 이후에는 반감기 전에 조정을 받던가 반감기 껴서 조정을 받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올라간다. 그럼 요 두 개를 잘 조합을 해봤을 때 그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코인 비중은 적어도 50%는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도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경이 TV 나가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너도 기억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코인 비중은 최소 50% 반은 넘어야 된다 무조건. 왜냐면 결국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 적을 땐 20% 정도도 됐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 25%나 30% 정도까지 늘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어. 근데 많이 늘려도 30%라 이거야. 많이 늘려도 코인 비중이 70%라 이거야. 왜냐? 결국엔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저점에서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100%고 내가 저점에서 살 가능성, 잘 살 가능성이 100%면 지금 전부 다 팔아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에요. 맞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만 하되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현금만은 하되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현금화해라.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한 20, 30% 시드 대비 5%에서 10%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치. 이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현금 비중을 한 20에서 30 사이로 만들어 놓는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 난 그냥 올라가도 이것만 갖고 수익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리고 추가로 얘기한 건 뭐였냐면 대응이 어려우면 존버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왜냐면 결국엔 올라가니까. 네. 대응이 어려워도 그 대응이 어렵다면 존버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 얘기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올라갈 거를 고려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질 거를 예측하고 대처를 한 건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도 대응이 되는 매매 전략을 세운 거지. 그렇죠. 세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전에 업비트 그 계좌처럼 늘어난 거죠. 네, 해서 이게 결국에는 매매 전략의 중요성인 것 같아. 이걸 내가 왜 느끼냐면 그 우리 최근에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네. 설명할 때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지금 사요? 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 아,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던 거였어요. 뭐냐면 그 결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아래에서 떨어질 게 100%고 아래에서 잘 살 가능성이 100%면 무조건 현금화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네. 근데 이제 아마 사시면서도 약간 아리송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는 기뻐서 김눈 라이브를 켰는데, 네. 떨어졌다, 망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떨어졌는데 왜 망하지?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고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 떨어졌는데 왜 망하지? 다들 어쨌든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해서 신규 매수 전략도 제가 짜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적립식으로 사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수익이 안 난 거지 망한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 네. 물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 알려드린 매매 전략대로 잘 따라오고 있었다면 코인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이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똑같이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안 떨어졌다고 망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케이스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야. 꽤는 아니야 사실. 네. 한 두세 분 정도 있으세요.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서 그렇지. 유독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런 네.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린 매매 전략은 쌩까고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매매를 한 거일 텐데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약간 그러면 다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서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굳이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분들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뭐 제가 어떻게 할지나 이런 거는 좀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최우선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좀 뭐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건 그거잖아. 결과적으로는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다. 오르고 내리는 거 맞추는 건 진짜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한 도구다. 사실 오르고 내리고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죠. 매매 전략 어떻게 잘 짜느냐. 시나리오 1번,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그럼 1번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50%, 30%, 20% 해서 어디를 지나면 어떻게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를 짜는 게 최우선인 거지.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거는 뭐 누가 항상 다 맞겠어.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 못 하는 게 뭐 나쁘다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요런 거를 정말 깨달을 만한 좋은 기회였다. 네. 이번 요 비트의 조정 자체가 이런 거를 나의 매매 전략을 테스트 해볼 만한 혹은 나의 매매 실력을 점검해 볼 만한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민해 보았는데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수강을 좀 고려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수강을 한다고 막 무조건 막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다가 난 머리로는 되는데 도저히 손이 안 움직인다. 아니면은 이런 거에 나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수강은 더 좋다. 네, 맞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가 왜 팔고 있고 얼마나 팔고 있고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좀 테스트해 볼 만한 좋은 기회였고 여기 이 정도였는데 뭐 아래에서 못 샀다 뭐 더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래에서 못 샀다 아니면 뭐 떨어질 때 손절했다 뭐 약간 아니면 대처를 뭐 잘못했다 뭐 위에서 물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불장 끝에 가서는 무조건 물립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난이도 높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불평불만만 내세울 게 아니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 이런 걸 한번 잘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쉽죠. 저도 더 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진짜 그건 결과론적인 거잖아. 네. 그러다 그렇죠. 진짜 떨어졌으면 그러면 지금 이 현금이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잖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분할로 매도를 했다고 해도 저희 이제 그 1월 중순에 가장 고점에 들어왔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요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어도 지금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트폴리오 반 시드 기준으로 1,830만 원? 뭐 그럴 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매매를 시작하고 나가지고 요 구간에서 계속 매도만 진행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손절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1,930만 원. 수익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매매 전략대로 잘 그렇죠. 대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좀 간단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현금 비중이 뭐 한 5, 60%, 60% 정도 현금 비중 아니고 코인 비중이 6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올라가면 여기 38,000까지, 아니 38,000이 아니고 48,0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라가면 33,000, 34,000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아마 따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많은 물량 샀는데 저희가 판 건 이쯤 가격에서 팔았거든요. 그랬죠. 네, 이쯤 가격에서 분할매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샀던 걸 다 판 것도 아니에요. 여기 샀던 거에 진짜 일부만 여기서 판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수익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잘했다라는 내용 보려고 이 영상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해도 야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냐 내려간다는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야 뭐 지금 뭐 조정받을지 나중에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고 뭐 정 모르겠으면 존버해. 뭐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정 모르겠으면 존버해라는 것 자체가 매매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 존버할 코인을 네. 고르는 것도 매매 전략이고. 네.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존버하는 거랑 지금 존버하는 걸 어떻게 같습니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시고 한번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괜찮고 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귀를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똑같은 제 분석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 분석 똑같이 보고 똑같은 시선을 갖고 매매 전략을 짰는데도 왜 나는 쟤보다 수익이 떨어지지? 라는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보다 수익이 더 좋은 거면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좀 안 좋다기보다 좀 어두운 얘기만 네.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아마 조금만 보면 나는 그래도 우리가 축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축배를 이거 무슨 노래지? 달빛 요정. 그래? 뭐였지? 왜 이름 되게 긴 그 있죠. 그래? 아무튼. 역전 말롱런인가. 그래? 네. 축배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줄어들었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긴 해. 그렇죠. 아직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건 맞는데. 차라리 떨어지면 오히려 이긴 해. 현금화를 네. 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전고점이 아니고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테스트,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거기를 테스트, 도전하는 약간 그러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배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난 기쁜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라이브를 켰는데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유독 띄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다 같이 와 하는 맞아 아프지 않았으면 맥주라도 한 캔 까가지고 먹을 약간 그런 자리였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맞다. 물론 반감기 전에 조정이 이게 다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그건 아직도 물음표지. 그건 아직 물음표지. 물론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현금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고민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많이 받아봐야 한 4만 달러? 4만 달러까지도 안 받을 것 같은데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가격으로는 앞으로 당분간 못 볼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고, 떨어져도 좋은 거고, 이제 현금화 했던으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72,00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서 40%를 해야지 43,000달러네. 그래? 네. 근데 40%의 가능성은 또 낮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감기 전 조정이 요걸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이다. 축배를 들어도 되는 상황이다. 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할 거를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도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자세한 거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다뤄드리도록 하고 네. 제가 앞으로 고민할 거는 추가적으로 봉을 몇 개 더 보겠죠? 봉을 몇 개 더 봐서 내려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지를 좀 확인할 거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있는 걸로 이제 분할로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언제 살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이냐 뭘 살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1차적으로 있겠죠.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욕심 부려서 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있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팔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테고, 그다음에 하나 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조정을 이 정도로 끄시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근처에서 얼마나 팔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팔고 요 조정에 대비해서 얼마나 팔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최고점 맞춰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걸어놓겠습니다는 안 하겠죠. 네. 전 추세 보고 올라가 추세 꺾이는 거 보고 매도를 하든가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현금화를 할 것인지, 네,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아마 생각을 해두시라고요. 고민은 제가 할 테지만. 그러니까 뭐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의가 없습니다. 제가 네. 뭐 일부러 물리게 하고 네,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맞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네. 그니까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매매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매매 전략이 훨씬 중요해요. 네, 훨씬. 네.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프로도 계속 올려주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김프로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안 써주잖아요. 그렇죠. 네,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이 모든 걸 이겨요. 예측이 틀려도 매매 전략으로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이 크게 틀렸어도 매매 전략으로 손실을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매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다. 앞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불장 최소 16만 달러, 저는 최대 26만 달러, 26만 달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리가 여기입니다. 영원히 여기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많아요. 여러분들 수익 보일 기회가 많아요. 근데 요 중간중간에 잔뜩 잃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난 깨달았다 하면 뭐 하냐고요. 맞잖아.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난 깨달았다 존버가 최고다 라고 하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좀 매매 전략을 완성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 다 했나 우리? 그렇죠. 네. 해가지고 뭐 좀 더 자세한 분석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대응을 곧잘 하신 분들은 사실 굳이 라는 생각? 근데 오히려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 수강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렇죠. 본인이 들인 노력이 너무 크다 이거야. 맨날 잠도 못 자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외주 주듯이 포즈 네가 대신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번에 대응을 잘 못하신 분들은 한번 수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을 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그래도 한 2천만 원은 있는 게 저희가 제일 권장드리는 사이즈기는 한데, 그냥 매매 전략 자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1,000만 원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왜 좀 시작을 1,000만 원으로 했었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수강료 또 생각하면 네. 좀 애매하다. 네. 한 2,000만 원 정도? 오케이. 자,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주 죽겠습니다. 네, 또 요즘 계속 기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이럴 때 조심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약간 짜증날 수 있어요. 이게 막 듣기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거북할 거예요. 근데 저도 좋은 얘기만 하면은 막 그런, 도움은 잘 안 돼요. 네,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도움은 잘 안 돼요. 이상한 유튜버랑 똑같은 애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짜증은 나더라도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네. 뭐 한 번 정도 내가 매매 전략을 좀 검토를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만 드셨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겠지만 좀 최대한 도움되는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